미국이 코를 훌쩍거리면 우리는 감기에 걸립니다. 그만큼 미국의 움직임이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발 뉴스 등을 모아서 간단하게 영상으로 편집했습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어딘가 좀 위태롭다는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경제, 지정학, 그리고 나라 안의 정치까지 모든 게 정말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위기의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현재의 정치, 사회적 상황은 1930년대와 40년대와 비슷하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만든 투자자, 레이 달리오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직전에 그 엄청난 격동기에 비유한 건데요. 와, 정말 섬뜩한 경고죠.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신호부터가 좀 이상합니다. 시장이 지금 완전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막 경신하면서 앞으로 경제는 엄청 좋아질 거야 라고 외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금값 역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투자자들이 엄청난 대박과 끔찍한 위기, 이 양쪽에 동시에 돈을 걸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장의 방향을 잃고 극심한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몇몇 지표를 보면 지금 주식시장은 역사상 가장 비싼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업의 실제 매출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주가 매출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수치가 IT 거품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 닷컴 버블 시기마저 뛰어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이 버는 돈에 비해 주식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거죠. 217%. 이 숫자는 워렌 버핏이 시장의 과열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신뢰한다고 알려진 버핏 지수입니다. 한 나라 경제의 실제 크기, 그러니까 GDP에 비해서 주식시장이 얼마나 부풀려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통 100%만 넘어도 과열이라고 하는데 200%를 훌쩍 넘는다는 건 경제의 기초 체력에 비해서 시장의 거품이 아주 심각하게 끼어 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니, 그럼 이런 경제적인 불안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바로 흔들리는 세계 질서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오랜 동맹이 삐걱대고 지정학적 지도가 완전히 새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과 인도의 관계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인도는 아시아에서 정말 중요한 파트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도산 제품의 50%라는 어마어마한 징벌적 관세를 때려버립니다. 당연히 두 나라 관계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의 무역 관계를 완전히 일방적인 재앙이라고까지 불렀어요. 이렇게 인도를 강하게 압박하니까 인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인도는 정말 거대한 전략적인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압박에 인도가 꺼내든 카드는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바로 과거의 경쟁 상대였던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손을 잡기 시작한 거죠. 인도, 중국, 러시아, 이 세 나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미국에게 보내는 아주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건 그냥 만나서 밥 한 번 먹고 헤어진 게 아니에요.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에서 만나서 대놓고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반대한다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해버렸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걸 두고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아주 세심하게 짜여진 쇼라면서 기존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지정학적 재편의 신호탄으로 해석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국제적인 긴장감이 미국 안에서는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이제 그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구조인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S&P 500 지수, 그러니까 미국 대표 500대 기업 전체 가치의 무려 3분의 1 이상을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단 7개 회사가 차지하고 있어요. 시장 전체가 이 소수 기업의 실적에 목을 매고 있는 아주 위험한 구조인 거죠. 이런 거시경제의 불안은 우리 같은 보통 직장인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잡허깅이라는 신조어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직업을 껴안는다는 뜻인데, 경제가 너무 불안하니까 이직은 꿈도 못 꾸고 그냥 지금 다니는 직장에 꼭 붙어 있으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고용시장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바깥에서 오는 압력은 결국 안에서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이런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미국 사회의 가장 깊은 분열, 바로 정부와 핵심 기관들 사이의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충돌은 미국 경제의 심장부, 바로 연방준비제도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원래 경제 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연준의 독립성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준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더니 급기야는 역사상 처음으로 연준 이사를 해임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금융시장이 얼마나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노동계에서는 지금 거대한 두 개의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마존이나 스타벅스 같은 곳에서 노조가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부활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른 한쪽에서는 행정부가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의 단체 교섭권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그 불씨를 꺼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미국 최대 노동단체는 이 조치를 두고 역사상 노동운동에 대한 가장 큰 단일 공격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파업 항공 관제사들을 대거 해고해서 노동계에 큰 상처로 남은 펫코 사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공격은 그 펫코 사태가 작아 보일 정도라고 말한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지정학적 재편, 모순적인 경제 신호, 그리고 나라 안의 제도적 균열, 이 문제들이 각각 따로따로 노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긴장이 서로 깊이 연결돼서 서로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하나의 거대한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오래된 규칙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과거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바로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